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주제 다룹니다. 가상화 이야기. 요걸 좀 설명을 해달라고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셔서 예정이 없는데 먼저 좀 다뤄봅니다. 자, 이 그림은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면 지겹도록 보셨을 그림이죠. 자, 컴퓨터라고 하는 세상은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그럼 하드웨어 쪽에 보통의 이제 전산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활용을 하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다시 두 개로 나뉘죠. 두 개로 나뉜다. 네, 우선은 운영체제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나뉘죠.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그 유저 모드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에서 모든 프로세스는 항상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 그러니까 공간, 다시 말해서 메모리를 보장받죠. 누가 보장해줘요? 운영체제가. 이거는 제가 넓고 얕게 배우는 거기서 설명했어요. 넘어갈게요. 이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이게 버추얼 메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공자랑 비전공자랑 이런 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자는 가상 메모리를 알아. 그래도 들어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섞여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가상 메모리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메모리 그러면 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상 메모리는 이제 그때 설명했었습니다. 뭐 얘기한 거냐면 하드디스크 같은 2차 메모리 있죠. 그걸 주기억장치 램하고 합쳐서 그냥 싸잡아서 그냥 하나의 메모리로 추상화를 하자. 그게 버추얼 메모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32비트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운영체제가 얘기하기를 야, 너 4GB의 가상 메모리가 있어. 이 안에서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4기가 다 못 써요. 실제 쓸 수 있는 건 대략 한 1.7GB 정도밖에 안 돼요. 대략. 근데 그거는 뭐 언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로세스마다 1.7기가를 다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작업관리자 띄워갖고 윈도우에서 봐봐요. 프로그램 몇 개 실행 중인가. 걔네 하나하나마다 뭐 4기가씩 준다? 10개 떠 있으면 벌써 40기가인데? 그러면 메모리가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가상 메모리 형태로 운영체제가 메모리 추상화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프로세스 있죠. 프로세스마다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인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S 워드가 실행되고 있는데 두 개가, 그러면 개별 프로세스죠, 각각이. 그러면 예를 들면 2번에서 내가 뭔가 편집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편집해 갖고 정보 입력하면은 2번이 쓰는 메모리, 가상 메모리에 저장되겠죠. 그럼 1번이 쓰고 있는 메모리에 그걸 침범을 했다가는 잘못된 연산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편집을 하면 2번에만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미 독립적으로 개별화시켜서 뭔가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그걸 지원하죠. 그런 걸 멀티태스킹 운영체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미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가상 메모리라는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건 알고 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가상화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아마 논할 만한 게 이런 걸 거예요. VMware 같은 거. 여러분들 저 VMware는 뭐 많이들 쓰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이 VMware라는 걸 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정신 바싹 차리고. 네, 정신 바싹 차리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앞에 왼쪽 그림 봤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VMware라는 걸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컴퓨터에 내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TCP/IP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있고, 요 밑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한다. 드라이버 있다. 이거 뭐 맨날 했던 거죠.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동 중이라면, 이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면, 얘가 만약에 네트워크 입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이때 파일을 안 한다. 뭐라 그런다? 그렇죠. 소켓이라고 하죠. 이제 이 정도는 뭐 이제 그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실제 피지컬 릭은 몇 개 있냐면 한 개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얘가 무슨 인텔 드라이버야. 그럼 여러분이 장치 관리 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뭐 인텔 뭐 무슨 뭐 기가빗 이더넷 어쩌고 막 그딴 얘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장치 드라이버, 실제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죠. 근데 이런 컴퓨터에다가 여러분이 VMware를 딱 깔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드라이버가 몇 놈이 더 생겨. 이렇게 몇 놈이 더 생겨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더 늘릴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이제 VM 네트워크 뭐 0번도 있고 뭐 1번도 있고 뭐 2번도 있고 아마 8번인가 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 버전 여러분 플레이어 쓰시면은.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운영체제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인 거예요. 윈도우인데 내가 리눅스도 같이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가 VMware로 윈도우 안에다가 또 다른 리눅스를 설치할 수 있죠. 그럼 그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 유저 모드, 커널 모드, 하드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얘도 리눅스인데 리눅스고 이놈도 리눅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눅스인 거예요. 그럼 여기 유저 모드, 커널 모드, 하드웨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얘가 뭐 리눅스 OS인데 얘를 또 1번이라고 하고 이놈은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파일로 추상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여기서 닉이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지금 여기 호스트 거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기도 닉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때 요 닉 있죠. 요놈들은 진짜 닉이냐? 아니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닉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구현한 거예요. 그럼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리눅스 같은 걸로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을 하잖아요. 이렇게 VMware로 리눅스 깔아가지고 그럼 인터넷 잘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실제 이 컴퓨터에 랜카드는 한 장밖에 없고 이것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인터넷이 되는 걸까? 여기 지금 그 뭐 이런 애들은 리눅스 1번이랑 뭐 이런 2번이랑 이런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인터넷이 되는 걸까? 간단하다. 인터넷 되는 원리는 간단하다.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지금 닉 있죠? 여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런 데로 연결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얘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버추얼 닉이거든요. 이게 어디 갔니? 버추얼 닉 드라이버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VMware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버추얼 박스든. 그러면 컴퓨터에 그걸 설치하잖아요. VMware든 버추얼 박스든. 그럼 버추얼 닉 드라이버라는 게 깔려요. 그러면 이건 실제 닉이 있냐? 아니요. 그냥 드라이버만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VMware 같은 가상 환경에서는 이 VMware를 설치한 컴퓨터를 호스트 OS라고 하고 이런 애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게스트 OS라고 하죠. 그러면 게스트의 소프트웨어 닉은 호스트의 버추얼 닉을 마치 뭐처럼 쓰냐면은 이걸 마치 L2 스위치처럼 써요. L2 스위치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리눅스 안에서 이렇게 브라우저를 하나 이렇게 땅 띄우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크롬이든 뭐 띄웠어. 오페라 브라우저든 뭐 띄우면은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여기 거쳐가지고 여기 그 버추얼 닉에서 다시 0번 쪽으로 가요. 그럼 얘가 또 뭘 지원하냐? 보통 NAT를 지원해. 무슨 얘기냐? 공유기 역할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자식이 다시 여기랑 통신해.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에 공유기가 하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치되는 거예요.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서 컴퓨터 하나로 여러 개를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너 윈도우 왜 쓰니?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엑셀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엑셀 때문에 윈도우 써요? 윈도우 때문에 엑셀 써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가 있어요. 그건 그냥 하드웨어야. 근데 그걸 무슨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걔 이름이 다 바뀌어. 에? 어떤 컴퓨터인데 그걸로 게임해. 그럼 게임기잖아. 아닌가? 어떤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로 엑셀 계산해. 그러면 저기 사무용 기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어떤 컴퓨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가 뭐냐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요. 왜 컴퓨터를 범용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띄워서 그때마다 다른 목적으로 걔를 쓸 수 있거든요. 어쩔 땐 엑셀 했다가, 어쩔 땐 게임 했다가, 어쩔 때는 뭐 또 인터넷 강의 듣다가 뭐 블라블라, 아니면 영화도 봤다가. 그러면 얘가 엔터테인먼트 머신이야, 학습기기야, 워드 프로세서야, 뭐야, 다 되죠? 그래서 범용이야. 그러면 이런 범용 소프트웨어, 범용 머신에서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고, 이걸 쓰자고 이 하드웨어 플랫폼을 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것 때문에 도커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까지 이해됐으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개수를 좀 세봅시다. 이거 1번. 자, 중요한 거 빼먹었다. 윈도우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거 2번. 1번, 2번 두 개죠? 그러면 리눅스 하나 또 깔았잖아? 3번, 4번 아니야? 이건 안 써? 5번. 여기는 6번, 7번, 8번. 왜냐면 그 게스트 OS들이라고 하는 놈들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로 구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도 지금 컴퓨터 하나의 프로그램이 대충 8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눅스 1번이든 2번이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이 가상머신 왜 써? 그랬더니 난 이것 때문에 요걸 쓰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4, 5번하고 7, 8번은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 이거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탄생하는 게 뭐냐? 그 도커예요, 도커. 그 도커라는 개념이 탄생을 하는데, 이 도커 얘기를 보자면은, 일단 도커 개념으로 가면 요거죠. 쿠버네티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윈도우 깔고 뭐 CPU 좋은 거 쓰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위에다가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서 아까 같이 VMware를 쓰든 아니면 그걸 전문으로 해주는 하이퍼바이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뭔지 찾아보시고, 결국은 컴퓨터와 OS 위에 또 다른 컴퓨터를 하나 집어넣은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 이거 왜 썼니? 이 어플리케이션 쓰려고. 이 가상머신 그래서 필요한 거야? 너 이걸로 웹 서비스 할 거야? 좋아. 너가 필요한 건 이거고, 얘가 작동할 때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 운영체제랑 이거랑 어차피 똑같네? 그래? 그러면은 요렇게 묶어가지고 내가 추상화를 해줄게. 이렇게. 그리고 뭐 요 밑에 이런 블라블라들 있잖아? 그걸 내가 대신 해줄게. 마치 JVM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들은 OS가 없는데 OS 리스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얘가 OS 역할을 대신 해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OS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OS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이 OS 시스템을 얘가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S 워드를 한 번 설치하고 3번, 4번 문서를 실행해서 여러 개 띄워서 보듯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 OS가 얘도 필요한데 각각이,
여러 번 실행한 것처럼 따로 독립적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 다시 앞그림으로 와서 이런 애들을 여기를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하자. 빨간색으로 지울게요.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탄생한 게 도커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탄생한 게 도커다. 도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해가 좀 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은 일단 도커라는 놈을 여러분이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전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밑에 뭐 하드웨어는 뭐 CPU가 있고 뭐 램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뭐 여러 블라블라 전산장치가 있고 다 좋은데 만약에 운영체제가 여기 커널 부분이 리눅스야. 리눅스 뭐 버전 얼마 블라블라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여기 원래는 여기 똑같이 또 리눅스를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유저 모드, 커널 모드, 하드웨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하드웨어야 뭐 어차피 이거랑 같잖아요. 같죠? 같죠? 그럼 공통분모 제껴. 어차피 이놈이나 같잖아. 아, 그럼 제껴. 아, 그래? 그럼 뭐만 남겨 이제? 이것만 남기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냐? 오케이. 야, 너 실행될 때 필요로 한 게 뭐니?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실행 코드가 있어요. 그럼 어플리케이션이겠죠? 근데 요즘 프로그램 짤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다 개발을 혼자 다 해요?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들 갖다 쓰잖아요. 그죠? 뭐 바이너리들 여기저기서 끌어오잖아요. 빈이 아니고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묶어서 하나로 묶었음. 그래서 한 묶음. 그래서 이걸 통에다가 깡통에 넣듯이 싹 담아. 그래서 이 깡통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컨테이너라고 그래. 그럼 왜 컨테이너라고 그러냐?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가 다 끝나.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다음 밑에는 원래 여기 커널하고 하드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대신해 줄게 이래가지고 도커 엔진 이런 애가 내가 역할을 대신해 줄게. 그래서 네가 어떤 뭔가를 시스템을 콜 하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물어다가 너한테 리스판스 해줄게. 응답해줄게. 리턴 해줄게. 네가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해? 나한테 요구해. 그럼 내가 여기서 써가지고 이걸 다 쓴 다음에 너한테 연산해서 알려줄게. 그러면 굳이 이 어플리케이션 작동시키자고 여기에 OS랑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돌릴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효율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급속도로 좋아지죠. 급속도로. 그러니까 호스트 베이스드나 어떤 가상화 기술을 쓰지 않고 도커 기술을 쓰면은 거의 효율이 2배 이상 좋아질걸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도커인 거예요. 너도 나도. 그리고 배포하기가 너무 좋아.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도커라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컨테이너만 제작해서 뿌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배포하기가 너무 좋은 거지. 여러분이 웹 개발 해봐요. 웹에는 3대 요소가 있잖아. 예를 들면 웹 서버도 있고 와스 서버도 있고 뭐 DB도 있는데 와스가 또 종류별로 나뉠 수도 있고 있죠. 이런 거 다 개발해가지고 전부 다 도커에 때려 넣어버리는 거. 여기저기. 그래서 실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이 났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게 완벽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가끔씩 맛이 가겠죠? 뭔가 죽을 수도 있고 더 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애들을. 그래서 탄생하는 애가 쿠버네티스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가지고 너 뭐 할 수 있니?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서비스 뭐 디스커버리 로드 밸런싱 한다. 뭐 어쩐다. 뭐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 한다. 뭐 스토리지 요런 얘기들 좀 말은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면 그냥 관리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응? 이 컨테이너들 말이야 너 관리하려니까 힘들지. 응? 컨테이너들로 배포하니까 좋긴 한데 힘들지? 네, 내가 해줄게. 그러면 이런 도커 기술 같은 경우가 여러분 또 어디서 쓰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도커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리눅스 커널이에요. 리눅스 커널이에요.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뭐 어쨌든 이제 도커 기술이 어쨌든 반영이 됐다고 치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작동되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유저 모드, 커널 모드, 하드웨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 이거 왜 설치했니? 아, 나 파이썬 공부하려고. 파이썬. 근데 너 파이썬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기 뭐 블라블라 설치를 잔뜩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그걸 다 해놓고 요거는 싹 다 호환되니까 요 이미지만 통 잘라가지고 만들어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저기 뭐냐 앨리스인가 그런 거랑 구름 뭐 이런 거 웹에서 웹 개발하는 개발하는 환경 배우죠. 그럼 뭐냐면 이런 도커 이미지 하나를 생성해줘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리 다 깔아놓은 거야. 너 노드.js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노드.js가 다 생성된 거 돼 있는 거 어떤 거 막 만들어 놓고 갖다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그냥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원격으로 객이 아니고 원격으로 접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이제 연습 뭐 코딩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정리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월드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고, 근데 이제 그런 수준에서 여기서 이제 그 VMware 같은 경우에서 이쪽 요 밑에 중간에 4, 5, 7, 8 있죠? 예, 겹치는 부분들 그걸 제거시켜서 똑같이 작동되게 만들어 주자. 그게 도커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쿠버네티스 뭐 하는 애다? 예, 관리해 주는 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공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가상화에 대한 개념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가상 메모리라는 걸 공부했으니까. 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예, 간단하지가 않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